자, 이런가 하면 이번 비상계엄의 실무적인 기획을 한 사람 바로 이 노상원이라고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있어요. 사실 지금은 민간인 신분인데도 이런 엄청난 이 짓을 기획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이 사람한테 지금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요, 이담 아나운서. 네,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계엄 이틀 전에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을 불러서 그 햄버거집에서 이 내란을 모의하고 주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.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현재 뭘 하고 지내는지가 알려지면서 언론들이 또 한 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한 언론사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이제 자택 근처로 갔다고 해요. 왜냐하면 이 햄버거집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자택으로부터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네. 자택 근처로 갔는데 이 자택이 점집이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자택 앞을 보면요. 현관문에는 만자가 이제 그려져 있었고요. 네. 안산시 모범 무속인이란 스티커도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현관 옆에는 술이나 북어 같은 뭐 굿이나 제사에 사용하는 물품들도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. 네. 또 무슨 보살이라고 적힌 현수막 간판이 붙어 있었다가 사라지기도 했다고 해요. 네. 그 취재진에 따르면요. 근처 가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한 가게 점원은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의 사진을 보자마자 보살님이시네요? 라고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취재진이 왜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굿을 하기 위해서 자주 떡을 맞추러 다니는 걸 봤다라고 이야기했다고도 하고요. 또 그 해당 점집, 그러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의 자택이 줄을 설 정도로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. 네. 그러면서 한 주민에 따르면 보살로 불렸던 인물이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예. 기가 점집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참 기가 막힌 내용을 지금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듣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실제로 이 현장에 나갔던 이 취재진이 취재한 내역을 좀 보면요. 일단 문을 두드렸더니 남녀 3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누구시냐라고 물었을 때 본인들을 역술인이라고 설명을 했다, 소개를 했다라는 것이고요.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아느냐라고 했더니 네. 알고 본인들과는 동업을 하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만나게 된 시점과 관련해서는요. 노상원 전 사령관이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고 불명예 전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. 그 시점이 2019년도인데요. 네. 본인들을 역술인이라고 소개한 이 당사자들도 그즈음 2019년도에 노 전 사령관을 처음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네. 어떤 관계인지를 물었을 때는 동업하는 관계다.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. 네. 그렇다면 왜 이게 점집으로 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 관련 질문을 던지면 네. 영적인 끼가 이 노 전 사령관한테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공부를 쭉 해왔고 아마 공부를 한 시기는 한 10년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뭐 철학 공부도 열심히 했고 사주 명리를 다 터득한 사람이라 이 지역에서는 유명해서 명리학으로 이제 이름도 지어지는 등 여러 활동을 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. 네. 종합을 하면 단순히 이제 자택 주거지를 넘어서서 이 해당 공간에서 점도 봐주고 뭐 직접 손님들도 응대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. 그리고 또 12월 3일 정말 계엄이 일어났던 그 순간에도 이 노 전 사령관은 바로 이 점집에 있었다.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 본인들은 이쪽에 있을 때 노 전 사령관은 저 방에 있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 줄을 설 정도로 뭐 글쎄 인기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잘 알려진 점집이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 보살이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하고 같이 햄버거 회동하면서 계엄의 실무를 논의했던 그 당시에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, 현역 정보사령관도 같이 있었는데 잘 알고 있었을까요? 혹시 점집 운영한다는 것도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상원 알아요, 몰라요? 잘 모릅니다. 예비역 소장 6441기 노상원 모른다고?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.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, 없어요? 본인 있습니다. 1년 근무했습니다. 근무했죠? 예.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?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근데 몰라요?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? 그렇지 않습니다. 최진문 교수님, 예. 사실 이제 이 지경까지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분들이 야 이런 사람하고 이제 같이 이제 뭘
계엄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이 현역도 아닌 전직 이 전역을 한 전 정보사령관이 자기 밑에 기수로는 밑에인 현 정보사령관과 실무를 하는 대령 둘을 불러다가 햄버거집 회동했잖아요. 근데 네. 일각에서 그 보도를 보니까 이제 또 해병대 출신이니까 군의 관리를 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. 그 정보사의 특수성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대를 해도 전역을 해도 반말로 기수가 높으면 반말로 현역에 있는 장교한테도 뭐 반말 지시하고 한다는데 그거 맞아요 여기가? 예, 정보사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. 어.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. 왜냐하면 인물들도 밖에서 얘기할 때는 누구누구 뭐 사장님, 부장님 이렇게 불러요.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많고요. 네. 정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. 그리고 인물들도 잘 공개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사령관 빼고 나머지 인물들은 다 비공개로. 왜냐하면 정보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적국에 갈 수도 있고 외국에 가서 활동하면서 정보를 빼나와야 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군인이 신분을 숨기기도 해요. 그래서 사실은 그날도 평상복 입고 이제 그 롯데리아에서 만난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수 문화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끈끈한 어떤 연이 준비돼 있다고 봐요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저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 너무 황당한 건 이런 거잖아요.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령 둘을 불러놓고 한다는 소리가 진급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뭐 말을 듣긴 하지만 이 계엄이라고 엄청난 일을 하는데 네. 그 일에 함께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어떤 뭘까요? 군인 생명도 거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런 상황인데 진급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먼저 김대령이 하고 뭐 정대령이 다음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? 여단장을. 그러니까 대령 입장에서는 스타 별을 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렇지.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끈끈한 인맥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진급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당근을 제시하면서 본인의 말을 듣도록 만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. 그 대령 두 사람은요. 네.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 능력을 누가 주겠어요? 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 생각해요. 진급을 노상원이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. 저 사람 민간인인데 무슨 진급을 시키겠어요. 네.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뒤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인식됐기 때문에 현역도 아닌 전역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랐지 않았을까. 네. 그래서 노상원과 김용현 전 장관 간의 관계가 끈끈하게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. 자, 수사가 계속될수록 어처구니 없는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뉴스파이터가 앞으로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